예, 잘 푸셨죠? 네. 잘 풀고 답은 안 보이고, 그죠? 예, 같이 또 풀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이건 볼 거 없죠? 몇 번이죠? 3번이죠. 환지 예정지 없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없었죠? 청산금 이런 거 없어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채비지 보루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요것도요 청산 대상 건물 명세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하나 빠진 게 때문에 입체 환지가 맞았죠, 그죠? 예, 환지 예정지 명세 없습니다. 청산금 없어요. 그런 것들 같이 보면 되겠죠? 2번.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1번이죠.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도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여튼 간에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자, 맞는 것도 잠깐 보면서 복습할게요. 2번. 시행령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정환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얘는 뭐죠?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 얘기죠. 3번. 평면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토지에 이전한다. 토지로 받는다. 그 말이죠. 평평한 토지로 받는다. 4번.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 진면, 토수리,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얘가 바로 적응환지라 부르죠. 5번.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맞죠? 예. 분명히 5번 찍은 데 있을 겁니다. 국장인데 하면서 다 국장인데 얘는 국령이다 그랬죠. 3번.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4번. 시행령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아니죠? 심평이 아니고 평심.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죠? 거치기 전에 평가를 먼저 해라. 하여튼 간에 평가가 먼저 한다는 지문 떨어져야 맞는 겁니다. 이 지문은 심의가 먼저죠, 그죠? 심평이 아니고 평심. 따라합시다. 평심. 딱 3번만 따라하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런 거 좋아하네. 한 번 더 시작. 평심.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맞는 것들 또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옳은 것을 내가 굳이 읽는 이유가 있어요. 옳은 것들도 왜 옳은가를 가끔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 있거든요. 예. 1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 등등 전부 또는 일부니까 환지 계획의 가장 첫 번째 있는 환지 설계 등등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것 신문이 작성할 수 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할 수 있다. X. 2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뭐라고요? 신청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얘는 뭐죠? 얘는 뭔 환지예요? 입체 환지.
옆에 적어줘요. 이게 바로 입체 환지다. 다시 말하면은 평면 환지가 아니라 구분 건축물로 이전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입체 환지다. 그 다음에 한번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평면 따라합니다. 평면. 평가식이 원칙이고, 다시 말하면 평가식으로 하여야 하고 면적식으로 할 수 있다. 예외가 면적식이죠. 5번 공치법상 공공시설 용지는 그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특히 위치 면적 요구입니다. 적응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얘가 바로 공공시설에 의한 환지부 지정이죠. 4번 환지 계획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몇 번? 1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1번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이게 뭐죠?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요거죠. 임차권자 등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죠. 임차권자가 처음부터 없다면이야. 그거는 뭐 동의받고 싶어도 못 받지만 있다면 무조건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차권자 등의 동의 없이 틀린 겁니다. 자, 맞는 것들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그죠? 1번에 있는 거기 환지 계획 내용이 들어있죠. 3번 환지 설계는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식으로 하여야 하지만 면적식으로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만약 여기서 면적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면적식은 예외니까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공법은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해주지만 있는 그대로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또 어떻게 또, 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옳은 지문이지만 또 틀리게 할 때까지 내가 설명해 줘야 여러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요, 공법이.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문제집 하나만 가지고 한 문제를 풀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푸는 이 문제가, 이 지문이 지금은 옳은 지문이지만 얼마든지 틀리게 나오고 틀린 지문이 또 어떻게 옳게 나온다는 것까지 다 같이 하나하나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러는 얘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비꼬아 나와도 맞춘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버려라, 하지 마라. 제가 항상 강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특강 시간이니까 하는데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이제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가 좀 알 거예요. 만약에 내용이 많잖아요. 기본서에. 기본서에 만약에 내용이 이래 있다. 항상 누가 강의해도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무슨 뭐 ABC라면 A다. A다. 그리고 요 A라고 된 그 내용에서는 매년 또는 길어봤자 1, 2년 사이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고가 아니라 그래도 한 4, 5년 거치 어찌 나온다까지가 우리 B급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뭐냐? C급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나오더라도 거의 뭐 10년 이상 거치, 지금 30년 가까이 나와봤자 한 두세 번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C급을 한다면 여기서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여기 있는 내용이 거의 한 40%예요. 이게 40%. 이게 B급이 30%이고 얘도 30%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10% 몇 문제예요? 몇 문제? 10%면은 4문제. 몇 문제예요? 12개예요. 그러니까 최대 잡아 12개입니다. 작년 같은 건 10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 잡은 것이고, 요거 좀 작게 풀이하면 저는 솔직히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고, 얘도 한 40% 잡고, 몇 프로? 20% 잡아버리면 몇 문제입니까?
몇 문제요? 8문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말이 10문제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8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20%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찍을 작정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A 위주로 하면서 같이 B를 하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이제 넘어갑니다. 버려 하지만 그 버리는 부분에서 안 나오는 거는 아니다. 하지만 얘는 버려도 얘는 뭡니까? 가장 최소 32문제죠. 최저하면. 그럼 최소 몇 개냐? 아까처럼 30번 나온다면 몇 개죠? 28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몇 점을 최소 50점에서 60점을 충분히 맞는 그 말에 맞는다. 50점이면은 이 20문제고 60점이면 24문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20문항에서 20한 4문항까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가능하니까. 물론 있는 거 다 외워보고 다 맞추면 더 좋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배운 것 중에서도 희한하게 어때요? 헷갈리고 까먹고 그 틀리는 겁니다. 그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틀리냐 안 그래. 희한하게 또 잘도 찍어요 보면 또. 희한하게 못 찍어도 또 두세 개 맞습니다. 이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60점 정도 이렇게 좀 맞는 거 진짜 아무리 못 맞아도 55점 맞는 것은 저랑 강의 들으면은 거의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다 판단되고 반드시 해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고 버려보는 건 아니야. 버리세요. 근데 꼭 집구석 가서 본단 말이야. 이걸 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요. 하지만 항상 하는 것들은 방금 얘기했지만 옳은 지문도 같이 버리지 말고 이렇게 또 틀리게 한다고 내가 얘기하더라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갖춘 지역에 뭐라고요? 집단으로. 집단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집단으로 한꺼번에 집단으로. 왜? 뭐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이니까. 채비지 집단으로. 여기 집단 중요해. 왜 그게 정했어? 아파트 한 10개 동에 들어오는구나. 그 얘기잖아요. 5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그죠? 채비지는 시행령이기 때문이죠. 5번은 거의 여러분 89%가 이 문제를 맞췄어요. 90%가. 그죠?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제가 이 계산 문제는 그동안 내가 강의 안 했습니다. 내가 요약집 할 때 하겠다 한 이유는 그때 한 번 들어보면 알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내가 강의하잖아요. 맨날 공식을 또 쓰면서 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식 외우지 말아라. 왜?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온다. 계산 문제 푸는 거 나온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푸는 방식, 공식만 약자를 알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건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해서 알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요, 어떤 내 후배 그 교수는요, 요약기 할 때도 안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7월달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에도 관계없는데, 그래도 미리 좀 알아두고 하자, 얘기는요. 자, 그러면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5번.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 자, 먼저 비례율.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보세요. 비례율. 뭐죠, 공식이? 먼저 환지 전 땡땡땡땡 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것을 어떻게 외우자? 환지 후로 공부하자. 이제 총 빼기 총 사업비 곱하기 100으로 하자. 그러면 자 환지 전 얼마입니까? 40억 원이죠. 그러면 일단 40분의 뭐 억은 뭐 단위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분자 환지 후 뭐죠? 100억. 그 다음에 총 사업비 얼마죠? 20억. 그러니까 100억 빼기 얼마요?
빼기 20억이죠. 그죠?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얘는 80이잖아요. 그죠? 4, 2, 8. 얼마요? 얼마요? 200%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을 안 풀고 까먹으면 못 푸는 겁니다. 답은 5번에 4번입니다. 6번 입체반지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입체반지 몇 번입니까? 몇 번? 3번. 자, 틀린 거 어디죠? 그렇죠. 내가 이거요. 밑에 21을 31 해놨다가 다시 바꾼 거야. 너무 숫자에 연연할까봐. 통36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입체반지의 신청기간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입체반지 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입체한 신청을 통지한 날. 그러니까 통지자 봐요, 통지자. 입체한 신청을 통지한 날부터,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20일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을 했다. 통36, 362. 하지만 시험에는요, 362, 20이죠. 20, 연장 20일을 30일로 바꿔내기도 합니다. 그거.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통36, 362. 통36, 362. 자, 맞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입체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요? 입체반지 맞죠? 그죠? 구분 건축물로 이전하는 것은 입체반지이다. 맞습니다. 2번.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이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여기서 왜 문제가 왜 원칙적으로를 왜 썼을까요?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가 뭐죠? 네? 딱 두 글자예요. 네? 주택. 오케이. 종전에 있던 사람이 주택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요, 문제 낼 때요, 내가 이 원본을 내가 만든 거지만 이게 만약에 원칙적으로가 빠지면은요, 이 문제 어려워. 아시겠죠? 왜? 주택은 되잖아.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넣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외할 수가 있는데, 맞죠? 예외적으로 주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있다. 제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할 때, 할 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시행자는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이 공급에 대하여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채비지로 정하거나 건축을 포함해서 아니면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말은 일반 분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5번. 입체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뭐라고요? 1주택을 공급한다. 맞죠? 그죠? 예. 7번. 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이것도 거의 다 맞췄네요. 89% 맞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여기 1번. 바로 이 날이 바로 요 날 기준일. 그죠? 투격제를 위하여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요 날이 기준일. 그러니까 기준일 두 개입니다. 공고한 날도 기준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도 기준일. 그죠? 1 또는 2. 둘 다 기준일인데, 요 다음 날부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증을 제한할 수 있다. 틀린 것. 그 제한 사유가 아닌 것 그 얘기죠. 몇 번? 5번이죠. 5번. 다세대가 연립이다. 이거는 뭐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1번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 증가합니다. 단독이 다세대 증가하지요. 5번 각각 분리에 소유하죠. 증가하지요. 4번 새롭게 건물 짓습니다. 또는 증가 이런 말 나오니까 전부 다 제한 사유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제한 사유가 아니다. 요게 나름 다음 주에요. 정비법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요 똑같은 문제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자, 8번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부담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5번.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몇 프로까지? 60%까지입니다. 까지. 절로 봐요. 자, OX. 요거 잘 틀리기 때문에요. 절로 보세요. 절로 봐요. 지금 보고 나면 일주일 뒤에 봐야 돼. 빨리 와요. 봐야 돼. 나도 보고 싶어. 자, 봐요.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70%까지 할 수 있다. OX. 네? 아, 내가 묻잖아. 지금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묻잖아. O는 O, 틀리면 X. 자, O 흔들어요. 내리고. 아니다. 3분의 1인데 아니다. 자, 흔들어요. 틀렸다 흔들어봐요. 번쩍. 자, 들고 있으려고 흔들어. 왜냐면 이렇게 바꿔내거든요. 과거에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이.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들어보세요.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일단 50%까지죠. 그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예를 들어 자꾸 50%라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거의 열이면 50%를 해요. 더 빼앗아 가면 경상도말로 난리지기니까 안 돼.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고 요걸 초과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60% 초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무후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최소한 나도 반대할 거니까 3분의 2 이상 찬성 안 나오거든요. 그럼 3분의 2 이상 하면은 60%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초과하는 거는 60%든, 60% 초과든, 65%든, 70, 80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니까 전원 동의하는 것도 3분의 2 이상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뭐 가령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70%까지 가능하다. 이래 맞아요. 근데 요것도 틀려요. 아니지.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미를 안 보고 자꾸 숫자만 보는 거야. 60%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70%까지도 맞는 거다. 반대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전원 동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원 동의하면은 70%까지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잖아요. 얼마 이상, 얼마 인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왜 작년 같은 경우 초고층 건축물도 얼마입니까? 50층 이상 또 200m 이상 맞죠? 그죠? 둘 다 동시 요건이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 하나만. 그러니까 50층 이상 또는 200면 이상인데 시험이 이렇게 예쁘게 아주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55층인 건축물이 높이가 150m인 경우 초고층 건축물 OX. 맞죠? 그죠? 일단은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55층은 50층 이상이니까 이게 바로 요즘 나오는 문제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맞춰서 강의하는 겁니다. 항상 이상, 뭐뭐 이상 달라요.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문제 풀이할 때면 내가 얘기할 겁니다. 항상 머리에. 물론 공법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
문제하고 지금하고 풀어보자면 지금이 훨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요 실력으로 10년 전에 봤다면 합격률 90%야. 다 붙어. 그때 그냥 공부할 걸. 또 그때는 또 나름대로 또 어려웠어. 왜? 그 문제 나오는 거기 트렌드에 맞춰서 강의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안 나오면 그렇게 강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안 나오거든요. 숫자에만 연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쉽게 문제도 이렇게 단답형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그 18회 시험이 10년 전인데, 또 그 전에 또 한 12회, 11회, 13회 시험 볼 때도 더 2000년대 초반에 더 쉬웠죠. 그 2000년대 되기 전에는 민법 이런 건 전부 한문이 한문. 한문 나오고, 가로 열고, 한글 나왔어. 그렇지 말이야. 지금 아예 한문 이제 사라지고 이제 바뀌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어려져요. 하지만 모든 과목이 흐름에 맞춰서 강의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래도 배우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렵다고 하지요. 원래 모르는 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5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70%까지로 해서 일단은 틀렸죠? 60%까지니까 1번 토지부담률은 시행자가 한정하고요. 2번 그죠? 도로의 부지, 앞에 안 중에 도로의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죠. 지금까지 계속 2번 지문을 틀리게 나왔는데 바로 도로 부지를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계속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뭘 부담하죠? 비용. 그렇죠. 그 비용을 사업비를 공사비를 그 비용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 토지 부담률 50%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50%까지다 그 말이죠. 4번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 있다. 요것이 이론적이고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8번 안 나오겠죠. 계산 문제 밑에 거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어떨 때는 항상 큰 게 미치죠. 환 빼기 행분의 보 빼기 행 곱하기 100 기억나죠? 그죠? 네. 환 빼기 행분의 보 빼기 행 곱하기 100 환행 보행 완행 타고 갈래 걸어갈래 그 말이죠. 완행 보행 괜히 했네. 웃어주지도 않고 옛날에 웃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웃질 않으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있는 대로 보세요. 있는 대로 보시면 먼저 박스 안에 자, 환 얼마요? 일단 10만, 행 2만, 보 그러니까 얼마요? 10 빼기 2분의 그죠? 10 빼기 2분의 얼마요? 얼마? 6 빼기 2 얘는 같은 거니까 얘는 8 나오죠? 얘는 얼마나요? 2분의 1이죠? 그럼 나왔네. 몇 프로야? 50%. 그렇죠. 그럼 간보율이 몇 프로라고요? 50%. 50%. 50%. 3번이죠. 10번. 환지 예정지 지정입니다. 틀린 것. 몇 번? 3번. 시행령은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아니죠. 유일하게 처분 가능한 것이 뭐라고요? 채비지다. 사용 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해야 맞는 거죠. 맞는 거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1번과 2번 지문은 아주 단골 지문입니다. 1번하고 2번은. 2번이 뭐냐? 종전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자가 있으면 밑에 임차권자도 아울러 지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만 임차권을 아울러 지정하는 것은 의무적이라는 얘기예요. 다르죠, 그죠? 괜히 했나?
모를 때 좋았는데 아니까 더 어렵죠.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효력 발생일보다 그 이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즉 토지의 사용을 시작한 날을 뭐라고요? 따로 정할 수 있고요. 5번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종전 사람은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 왜? 새로 들어오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아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죠? 예. 옛날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봐요. 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A, B, C인데 네모난 법에 A, B, C예요. 그러니까 A, B, C는 종전 사람이야. 아시겠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A면은 A가 사용하면 B, C는 사용 안 해. 헷갈리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A, B, C는 옛날 꾸불꾸불한 땅 주인이고, 새롭게 지정받은 아예 D야, D. D는 새롭게 들어온 자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 종전 사람 A, B, C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헷갈리면은. 이해하는데 나는 항상 법률 조문을 얘기해요. 왜냐면 종전하는 이유는 시험에는 종전 이게 나오니까. 종전. 그러니까 이해를 덥게 말한 건 좋은데, 이제 아니까. 그래서 종전하면 옛날 거니까 종전하면은 A, B, C 아시겠죠?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아 사용 수익자가 만약에 D라면 이거 D가 낫겠다 그죠? D면 D가 들어와서 반듯한 네모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 꾸불꾸불한 종전 토지 소유자 A, B, C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A, B, C는 분명히 요 땅 말고 다른 옆에 어딘가에 A 땅과 B 땅과 C 땅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11번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몇 번? 2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행자에게는 할 수 있다. 다른 것들 1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감 청구고요. 2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했고요. 3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해당 권리, 그러니까 애초부터 뭡니까?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애초부터 임대료 증감 청구조차도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이때 4번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하라 그랬죠. 60일 이내.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말이야. 6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같은 말이야. 6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도 맞고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도 맞고. 5번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받은 당사자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하여 그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12번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2번.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아니라 얘 하나만 다음 날이 아니다. 그냥 그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해줘야 되고, 해주면 바로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때 바로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다시 한번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가 정확한 법률 조문입니다. 1번 맞는 거.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에 처분받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입체 환지도 건물로 받지만 무조건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갑구에 그죠? 이게 바로 입체한지고요.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맞죠? 지역권은 승역지 부분이 환지 후와 환지 전이 무조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있어봐라. 네 땅이 가봤자 있으리 만무하고 일단 있어라 그 얘기죠.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라면 다만 넘어가봤자 없다. 네가 쓰던 승리지 부분이 지금 내가 딱 보니까 그게 도로야. 공공시설 부지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 그러면은 아예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부된 날이 끝나는 12시가 땡 하는 순간 하면서 사라진다. 즉 소멸한다. 전설의 고향처럼 소멸한다 그 말이죠. 근데 시험장 가면 요것만 기억나. 그럼 안 돼요. 3번 채비지는 신자가 보류지는 많으니까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다음 날에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5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점. 그러니까 정하지 아니했으니까 12시 땡 하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냥 소멸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2번은. 하지만 우리가 좀 어렵게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13번 환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등기 1번 정답 몇 번? 2번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지체 없습니까? 아니 뭐죠? 14일 내에. 정비법은 지체 없이가 맞아요. 14일 내에. 아시겠죠? 14일 이내에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체 없이가 아니고 14일 이내에. 1번 시행령은 환지 처분 공고 후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환지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요거는 책은 없지만 요거 있는 거예요. 법에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4번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맞죠? 4의 경우에 예외 있더랬죠.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의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그때는 타등기를 할 수가 있다. 14번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청산금 몇 번? 1번.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확정된다. 들렸죠?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 답 1번입니다. 2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다. 맞죠?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령은 특도시군 구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했다면은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옆에 적어줘요.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수수료 4%라고 적어주면 지문이 없어도 같이 공부가 되겠죠. 4번 청산금은 이자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맞죠? 5번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몇 년? 5년. 자, 15번 자고 좀 쉬었다 할게요. 감가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들어보세요. 감가보상금은요, 이렇게 한 문제가 이게 나온 적도 없고요. 그냥 5개 질문 하나 정도인데, 한번 내가 문제 만들어 본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나온 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보상금은 여기 있는 내용만 다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책에는 한 3줄밖에 안 되지만 전부 다 안다고 봐야 되겠죠. 틀린 거 몇 번? 3번. 감가보상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의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의 주인보다 늘어나는 경우?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 그죠? 줄어들었으니까, 감소했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소한 만큼, 빨리 보상해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틀렸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든 경우입니다. 틀렸고, 1번. 행정청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발생. 맞습니다. 비행정청 해당하지 않아요. 2번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되고요. 4번 청산금을 받은 자도 감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자는 감가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랬죠. 예. 조금 쉬었다 갑시다.